자, 3회 독서 부분 볼게. 20번에서 24번이 니클라스 루만에 대한 설명인데, 루만의 사회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란 사회적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글이지. 물론 당연히 이런 사회학적인 내용이 나올 때 막스 베버가 무조건 함께 나온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읽으려고 할 때 막스 베버가 말하는 사회적 행위라는 거랑 루만이 말하는 사회적 행위가 뭐가 달라, 이걸 이해하는 거. 이런 글이 나올 땐 그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미묘한 차이를 조금씩 두지. 근데 그 미묘한 차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할 때 예시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예시를 가지고. 자, 항상 내가 사회학적 때 어떤 개념을 정확히 보라고 해서 개념 갖고 이해하는 거야. 그 단어만 잘 이해해서 풀면 돼. 이해도 아니지. 실제로는 선택지에서 적용만 하면 돼. 루만의 체계 이론을 했어. 어떤 복잡성이 있대.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줄에 이미 이 사람의 성향이 나왔지. 복잡해, 현대사회는. 근데 이 복잡성을 포착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축소시켜서 처리하는 거야. 그것이 사회학의 목표다 이거지. 복잡한 사회를 어떻게 축소시켜? 그게 뭐야? 단순화시킨다는 거야. 단순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뭐야? 그러면 이론화시킨다는 거지, 그지? 이게 단순화를 말하고 이게 다시 이론으로 만들어낸다. 사회 이론이 그래서 필요한 거지. 사회를 볼 때. 우리가 사회학을 공부할 때 항상 개념 공부하라는 게 이론화시켜갖고 이론에 맞춰 보는 거야. 다양한 상황이 있어도 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소를 찾아서 그래서 이런 사회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러한 이론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루만은 의미라는 것을 자신의 이론에서 기본 개념을 설정했어. 의미. 이때 의미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의미는 뭐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지? 자아라는 에고라는 개념이 강한 거야. 의미를, 그럼 얘는 어떻게 좀 다르게 했다는 거지. 사회학에서 의미를 기본 개념을 제안하면서 루만이 처음에 하냐? 누구도 했다? 고전사회학자 막스 베버도 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막스 베버는 행위자. 우리가 영어 원서로 이런 거 읽을 때 있잖아. 사회학에서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지. 그러면 그게 행위를 하는, 자기가 주도적 행위를 하는 그 행위의 주체가 에이전트 이렇게 되지. 그래서 AI를 가지고 할 때 옛날에 AI를 보고 AI의 행위는 어떻게 되니 막 이런 걸 할 때 에이전트라는 이 단어로 똑같이 바꿔서 쓰는 시기가 딱 올 때가 있어. 그게 한 2008년 이후부터 AI를 얘기해. 그 전까지는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냥 기계지 그냥. 그래서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그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다. 중요한 거라고. 행위자가 자기가 의도하는 자신의 관점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의미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럼 그 의미는 그 사람한테 묻는 거지.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꽃을 줬어. 그럼 사람들은 너의 꽃을 주는 의미가 뭐야? 물어본단 말이지. 그치? 근데 쟤는 꽃에 알레르기가 있어 죽이려고요. 이렇게 하면 살인의 의도야. 그치? 근데 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프로포즈 할 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의미냐, 그걸 법적으로는 어떤 고의를 갖고 있었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서 관점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의미지. 행위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 그게 의미야. 그래서 1차적으로 의미를 행위자가 의도한 주관적이야. 그지? 주관적인 것을 봤어. 베버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 멈추지 않고 행위자의 행위는 비록 주관적 의도가 수반되고, 수반이라는 건 행위 속에 동시에 나온다는 걸 수반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의미가 행위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자,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어? 그러면 행위에 같이 들어가는 게 뭐야? 의도가 들어가. 그지? 이게 행위에 같이 들어가. 그리고 그 의미가 행위에 의해서 생성. 의도만 있지 만들어진 건 아니야. 이 행위를 함으로써 이 행동이 어떻게 드디어 완성돼.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에서 행위라는 행동을 통해서 드디어 의미가 만들어져.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누구 생각이야 이거 지금? 막스 베버의 생각이야. 번호를 매기며 의도를 갖고 행위를 했을 때 드디어 이 행위에서 의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1, 2, 3번의 순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의도를 갖고 행위를 했는데 행위가 생성이 되지, 내가 원하는 의미가 생성되지 않았어. 행위가 의미까지 의도했던 의미대로 생성이 되지 않았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실패야, 실패. 행위의 실패지. 그지? 이걸 그대로 법학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미수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내가 왜 자꾸 법학으로 얘기할까?
사회학으로 이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이게 지금 수능 완성 이런 게 나왔으면 그러면 법학에 있어서의 행위라는 개념 뭐야? 여기서 갖고 오는 거야. 그지? 물론 조금 바뀌긴 하지만 똑같이 이해하면 되지. 그지?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냥 행위만 있어. 그럼 의도가 없어. 고의성이 없어. 법은 또 그렇게 보는 거지. 모든 학문이 다 연결돼. 그지? 하나만 공부하면 잘 모를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해갖고 너희는 다 같이 공부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다 같이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학문이 뭐야? 학문도 아니지. 시험 공부가 뭐야? 그게 수능 국어지. 너희들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지. 그거 잘하면 대학교에서도 인정한다 이거지. 이 정도 독해를 있구나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생성이 되어야 돼. 여기까지가 3번이었지, 그지? 생성됐어.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상대방이 또 동일한 의미로 이해해야 돼. 상대방에서 이해가 돼. 이게 4번이지, 그지?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있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이해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프로포즈할 목적으로 꽃을 갖고 드디어 상대방 앞에 뻗었어. 그러면 이제 의미가 뭐야? 프로포즈야. 무릎 꿇으면서 준다, 그지? 근데 상대방이 그것이 프로포즈라고 이해를 못하면 프로포즈 돼야 안 돼? 안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배번은 주관적 의미를 객관적 의미와 구분한다. 자, 주관적 의미는 말 그대로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가 주관적 의미. 그런데 객관적 의미는 그럼 뭐야? 그랬더니 의미 구성 과정을 배제하는 거야. 행위 주체의 의미 구성 과정을 배제한다는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여기 3번까지지. 그지? 1번부터 3번까지 의도를 갖고 행위를 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의미가 완성되는 거지. 배제하고 오로지 상대방, 관찰자지. 그지? 얘가 이해한 대로 보는 거야. 이걸 무슨 의미라 한다? 이걸 객관적 의미라 한다.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 총 4단계에서 1에서 3을 뺀 나머지 끝에 있는 것만 보는 걸 그러면 객관적 의미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그 말은 뭐야? 얘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단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보는 거지. 그지? 그게 객관적 의미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 막스 베버의 이 말이 정말 다양한 곳에 많이 쓰인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되지 말아야 하지만 왜 축소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행동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제거하고 행위만 남겼잖아. 그러니까 되게 일반화된 의미만 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축소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축소되는 건 안 좋지. 그럼에도 사적이기만 한 것은 또 아니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적인 의미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관찰자가 관찰의 행위를 객관적 해석 틀에서 정리하듯이 행위자도 그러니까 나도 내가 오로지 내 주관적 생각만 갖고 의미 부여하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이 이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할 거야.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관적인 의미로서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서 의미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 전제는 뭐가 있냐면 얘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 라는 것이 공유하고 있어야지만 행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지?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축소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의미라는 것은 결국 아무리 주관적으로 1번부터 3번까지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미 관찰자들이 이해할 만큼의 객관적 해석 틀이 있다. 이거 쉽게 말해서 뭐야? 어떤 문화적 행위가 속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객관적 해석 틀이 이미 있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공유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그 사회에서의 뭐야? 그 사회에서의 사회적 행위 의미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사회적 행위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행동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인도에서 하는 행동 달라지겠지. 그렇지? 이게 사회적 행위의 의미가 돼버린다 이거지. 공유하는 게 없어버리면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지. 그치? 우리 여기서 아무리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뭐가 있다? 이런 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 구분을 통해서 사회적 의미의 생성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 행위라는 건 뭐냐? 오로지 자기 혼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걸 막 말하고 행동을 해. 그건 사회적 행위가 안 되는 거지. 그지? 그건 무슨 행위가 되는 거야? 사적 행위가 되는 거야. 사적 행위. 그지? 주관적 행위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사회적 행위의 반대가 우리 행위가 세 종류가 있는데 사회에서 나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자를
만약에 이런 화이트 보드판을 내가 부르는데 내가 이걸 그 다음부터 이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승기승기라 부르는 거야. 아, 승기가 오늘따라 더럽네. 왜 이렇게 시꺼먼 거야? 하고 내가 막 닦고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왜 승기야? 참 이해를 못 하겠지? 나는 알아, 그지? 그런 걸 주관적 행위라고 그래요. 주관적 행위 이론 이런 데서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는 어쨌든 이해해야 돼, 사람들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내가 주관적 의미를 갖고 의도를 가지고 의미 형성하려고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는 뭐가 있다? 상대방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 전제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사회적 행위 개념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 행위는 의도한 의미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관이 되는 거야. 연관, 그지? 연관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그래서 내 행동에 따라 상대방이 이끌어내는 거지, 그지? 아, 그래? 하면서 이제. 그래서 사회적 의미는 행위자와 관찰자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지?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되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막스 웨버가 말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걸 좀 더 분석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선생님, 그지? 하버마스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좀 더 깊게 갖고 사회를 나누는 거야. 행위의 단계도 세 단계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한 사회에서도 세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런 거. 로마는 거기서 조금 다른 각도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하버마스랑 로만이 가장 많이 논쟁을 했었지, 실제로.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걸 보면, 야, 별것도 아닌데 왜 싸우지? 근데 엄청 치열한 논리가 있어. 요즘은 뭐, 예전에는 하버마스가 이겼다 했는데 요즘은 뭐, 로만이 이긴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의미 개념은 행위자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거. 우리는 오로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의미 개념은 행위자가 실행을 하지 않으면, 얘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 형성은 없는 거야. 사회적 행위가 없는 거지. 근데 루마는 좀 다르다는 거지. 그러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누가 만들어? 주체가 구성한다는 전제는 일단 갖고 있지, 그지? 왜냐면 1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 1이 뭐야? 내가 의도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 전제를 이걸 삼고 있다는 걸 루마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체와 관련 속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것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왜 비과학적이라는 거야, 이게? 아니,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말하는데 그게 왜 비과학적인 거야? 얘가 말하는 비과학적이라는 건 검증 불가능하다 이거야. 검증 불가능성. 왜? 어떤 의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무리 거짓말 탐지기로, 그리고 뭐 진실을 뭐 이렇게 손 묶어서 지직 정리하는 거, 뭐 그런 거 하더라도 그게 진짜 정확한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러면은 심리학으로 하는 거야. 그지? 사회심리로 가버리는 거지. 근데 루머는 아니야. 이거는 검증 불가니까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와 달리 의미 개념을 그냥 얘는 어떻게 본다? 의미 개념을 주체와 분리시켜. 그 말은 뭐야? 행위자가 어떤 의도냐 이런 거 상관없는 거야. 의미는 오로지 개별 주체 각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 검증할 수 있는 건 뭐야?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미만을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의 핵심은 이거지.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미. 주체를 빼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 그치?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보면 루마는 행위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상정함으로써 세계의 복잡성을, 우리 첫 단락에 나오고 여기 또 나오는 거야. 세계의 복잡성을 어떻게 축소시켜서 사역을 만든다 했지? 그게 이론이라고 그랬어, 그지? 이걸 하려면 제일 먼저 사회적 행위를 하는 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움직이니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복잡해. 왜? 심리가 복잡하니까. 그지? 이거 찾아내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이거 단순화시켜야 돼. 그지? 그래서 주체를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의미 개념 이야기에서 우선 뭘 한다? 얘는 우리한테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걸 빼고서 어떻게, 주체를 빼고서 어떻게 얘가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여기서 보편적 의미는 어떻게 찾아? 그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지. 체험과 행위를 구분하겠다 이거지. 체험과 행위가 뭐가 다르지? 자, 생각해. 체험과 행위. 체험은 내가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어떤 애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 그지? 그러면서 뭐라고 보내? 선생님, 예전부터 선생님 좋아했어요. 그래. 그럼 나는 뭐지? 하면서 체험을 하는 거지, 그지? 이게 뭐지? 처음에는 설레겠지. 누굴까? 졸업생인가? 막 이러겠지, 그지? 근데 누구지? 하고 이제 편지를 딱 열어봐, 그지? 봤더니 이름이 뭐라고 써있어? 장씨가 써있는 거야. 깜짝 놀라지. 내가 살다 별 체험을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지? 그게 체험이지. 그러면 행위는 뭐야? 행위는 그냥 움직임이겠지. 그지? 움직임. 그래서 세계와의 관계에서 체험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보받는다.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보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우리 JSH 같은 애가 그지?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지? 청나고 다니는 거. 그럼 통보받았지? 난 처리할 수 없어. 이거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게 더 많다는 거지 항상. 그래서 행위로 현재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그래갖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 몰라. 그지? 그걸 감당을 해야 돼, 우리가. 체험의 개념 알겠지? 이러한 체험에 과부하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갖게 돼. 그지? 복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단 말이지. 그지? 한 대 패야 되나? 그지? 쫓아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복잡성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지? 그러면 이 중에서도 내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해석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행위를 내가 이제 보여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체험 중에서 실천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실천적 선택. 실천적 선택을 통한 행위를 한다는 건 내가 반응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행위를 체험 중에서 행위를 강요하고 어쨌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니까. 우연성은 행위의 결과가 주는 실망의 위험을 허용한다. 우연성은 행위의 결과가 주는 실망의 위험을 허용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꺼져 자식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꺼져 자식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해? 얘가 막 안씨랑 그지? 애들 다 데리고 야 조수 이거 이상해 나 좋아한대 이러면서 애들 데리고 나가. 그지? 그럼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이 막 일어나는 거지. 그지? 그게 실망의 위험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건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걸 설명한 거야. 지금 루마는. 그래서 이때 우연성이란 행위자의 기대와 다르게 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해. 그치? 우연적인 거지. 내가 행동했는데 내 의도를 되지 않은 건 우연적인 거니까. 이런 체험의 과부하를 처리하는 수단이 바로 의미이다. 이걸 처리하는 게 왜 의미냐면 내가 그래서 이거를 의미부여 내가 하는 거야. 이거 의미부여하면 내 삶에 큰 이정표가 되는 거지. 의미부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지나가고 그냥 기억도 안 나는 거지. 근데 의미는 어떤 사태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의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복잡성을 축소하고 체험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보다 의미다. 이게 의미가 한다. 근데 이러한 설명 자체가 우리 컴퓨터공학과 관련 친구들은 알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의미 있는 것과 의미가 없는 걸, 어떤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면 입력했을 때 결과값이 있는 것들은 의미가 있어서 결과로 산출을 해. 그런데 계산할 수 없는 값들이 들어오면 의미 자체가 없는 거지. 그냥 버려버려. 그지? 지금 그거야. 내가 얘기를 왜? 실제로 루마는 이런 설명을 할 때 컴퓨터의 용어를 많이 이용해. 컴퓨터의 전산 처리 방식들을 많이 응용한다. 알겠지? 그게 여기 이제 중간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딱 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의미는 의식이 여기는 심리 체계가 이렇게 돼 있지. 아까 내가 심리라 그랬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의식이 체험을 선택하여 행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 의미가 선택하여 행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르는 거지, 그지? 나한테 어떠한 체험들이 막 부닥쳤을 때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것들은 폐기하지 않고 잠재하는 방식으로 폐기하지 잠재하는 체험을 처한다. 폐기라는 건 실제로는 컴퓨터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인간이 폐기하나? 어쨌든 내가 무슨 일을 경험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그게 어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잠재화하는 방식으로 체험을 처리한다는 건 무의식,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잊어먹게 만드는 거지. 그치? 그런 거. 그래서 결국 의미를 통한 체험 처리는 복잡성의 축소를 하고 보존을 동시에, 그러니까 복잡성을 축소해서 보존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건 의미에 따라서 내가 이제 무의식 속으로 잠재성으로 집어넣을지 아니면 내가 겉으로 그거에 반응하는 행동을 보일지 그걸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선택되지 않은 것을 의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줘.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잠재하게 된다 이거지. 여기서 의식이라는 건 우리 아까 전에 내가 심리학적인 의식, 원래 심리학적으로 3단계지.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런 걸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식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폐기된다 이건 아니란 얘기지. 사람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폐기가 되겠니? 어느 날 갑자기 떠올리기도 하지, 그지? 자, 그래서 루만의 체험과 행위의 구분은 체계와 연관을 가지는 개념. 체계라는 말, 우리 시스템을 말하는 거야. 시스템과 연관을 가진다. 그래서 심리체계 A의 행위는 심리체계 B. 왜 심리체계라면 사람마다 어떠한 체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잖아. 왜 달라? 그 자체의 그 사람 자체의 심리적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람마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심리체계 A와 심리체계 B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모든 사람은 심리체계가 다르지. 여기까지 딱 보면 루만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한 거 발견한 사람. 그러면은 사회철학 공부를 해야지. 내 뒤에 이어서 이제 해야지. 여기서 이상한 것이 발견했으면. 그러면 겁나게 루만을 비판하는. 너 말 이상하다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르지? 하고 넘어가면 이제 그냥 돈 버는 일 해야지. 병역학 가고 이렇게 해야지. 자, 심리체계 B에 체험될 수 있다. 이때 심리체계 A가 자신의 체험에서 통보된 복잡성을 축소하여서 선택해서 행위를 통해 심리체계 B에게 통보를 하면, 그러니까 A라는 애가 프로포즈 하려고 꽃을 준 거야, 그지? 했더니 이제 얘가 그것을 B는 이제 그걸 수신하겠지. 그러면 얘가 의도치 않은 제가 왜 갑자기 이러면서 복잡성을 축소해서 날 좋아한다는구나 이러겠지.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다시 통보해. 난 너 싫어. 이렇게 하겠지.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은 이걸 뭐라고 한다? 의사소통의 과정이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의미를 통한 세계의 구성을 매개한다. 매개한다는 건 뭐냐면 세계를 구성하는 건 결국 의사소통의 발신과 수신의 이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왜? A가 혼자고 B도 혼자야. 얘가 이거 해줘. 얘가 그래. 드디어 이제 A, B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그게 뭐야? 사회화가 되는 거야. 사회가 구성되는 거지. 한국과 미국이 이런 거래 하자 좋다. 드디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형성. 그게 사회 구성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있다. 그걸 루만은 뭐라고 했다? 심리체계 A와 심리체계 B가 각각의 체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지. 통보한다는 거 받는 애 입장에서는 뭐야? 체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체험을 축소하여서 자기가 나름대로 뭐한다? 자기가 선택한 걸로 행위를 드디어 이제 보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의미, 왔다 갔다 해서 의미가 만들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자체의 의도는 중요한 게 아니지. 왔다 갔다 해서 형성된 그 의미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처음에 뭐라고 한 거야? 이쪽에서 행위자의 주체를 뺀다. 로만이. 그 얘기 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얘가 없이 얘가 그냥 통보만 해. 그러면 사회적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받아들인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만 딱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이런 거 아닌가? 뭔가 떠오르는 개념이 있을 거야. 지금 이거 떠오르는 친구들은 대학 가면 이제 사회학이나 철학, 인문학 이런 거 공부하면 잘 하겠지. 자, 이해됐지? 사회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너희가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는 그런 사회 개념하고 조금 다르지? 루만 이론은 아직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돼서 흡수되어 있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루만의 체계 이론에서 의미라는 건 행위자가 의도하는 목적 생각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누가 한 거야? 이거는 막스 베르가 말하는 거지. 루만에게 행위는 체험 처리의 결과라는 특정 시점의 사건이야. 체험이 일단 기본적으로 결과라는 어떤 특정 시점의 사건이다. 그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또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심리체계는 의미를 수단으로 하는 선택을 통해서 복잡성을 계속 같은 말 하지. 단순화시키는 거야. 축소하고 가능성을 현재화. 그 말은 뭐야?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예상했던 것들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야. 그치? 행위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돼. 우연에 의해서 그 실패로 돌아가. 프로포즈가 실패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그 실패한 행위는 어떻게 가능성을 잠재워한다. 그 말은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 맨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딱 떠올리면서 그런 실패는 안 한다. 이런 여기까지가 물론 이렇게 딱 보면 얘는 되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되게 단순한데? 아니야. 루만 철학 되게 복잡해. 이건 그냥 기본적인 의미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회 간의 이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니? 이런 설명하고 그것이 이제 1대1이 아니라 이제 다수 대 다수의 관계로 만들어지지. 그럴 때 어떻게 가능하니?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한 사람의 심리체계랑 B라는 사람의 심리체계가 같은 사회에서 같은 집에서 자랐어. 같은 교육을 받고 어떻게 다를 수가 있니? 막 이런 걸 막 설명을 한다. 그지? 자꾸 공부한 사람은 이 사람의 사회의 사회라는 책이 있어.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 이해는 됐지?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면 20번은 뭐 뻔한 거고 20번은 뭐 그냥 읽어보면 로마는 의미를 주체 실행에 의해서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실행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라는 것. 누구에 의해서? 막스 베버에 의한 거지. 그지? 넘겨가지고 요거 봐. 요 그림으로 잘 이렇게 딱 보기 좋게 해놨네. 자, 각각에 대해서 로만의 의미와 관련해서 틀린 걸 찾아보세요. 그랬네. 자, 먼저 볼까? 1번부터 보자. 1번. 가가 지닌 우연성으로 인해 나는 심리체계 A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그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우연성이라고 했어. 기대한 것과 다른 거지. 가와 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로부터 각 심리체계로 통보되는 것으로 현재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가와 다가 뭘 말하는 거냐면 체험, 가의 심체계 A에서 나오는 체험과 심체계 B에서 나오는 체험은 난 가만히 있는데 얘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받는 거야. 그지? 그게 체험이니까 체험은 다양하잖아. 그걸 축소한다 그랬지. 그래서 다양한 것부터 통보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현재할 수 있거나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 가능한 걸 넘어서는 게 많이 오니까 그걸 단순화시키고 축소시켜야 하고 의미 있는 것만 찾아낸다 그랬어. 그지? 가와 다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지닌 것으로 의미는 가와 다를 축소 선택하여 처리함으로써 방금 여기서 얘기한 거지. 나와 라를 가능하게 돼. 그래갖고 나와 라가 뭐냐면 행위 대 행위지. 그지? 가능하게 하는 거. 심리체계 A의 나는 심리체계 B에서 B에게 다로 통보되고 심리체계 B는 의미를 통해 이것을 다시 축소해서 다시 심리체계 A에게 통보하겠지. 그렇지? 맞지? 심리체계 A에서 의미를 통해 선별되지 않은 가는 자, 선별되지 않은 가라는 건 뭐냐면 체험이죠. 어떤 자극을 받은 거야. 그지? 이거는 나한테 잠재야 되지. 왜 B에게 잠재야 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나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게 되지. B가 아니라 자신에게 잠재야 돼요. 다로 남아있게 된다. 근데 우리 다가 뭐냐면 가에서 다로 지금 이전에 가는 거야. 그게 아니지. 가의 체험으로 나로 행위되지 않으면 그대로 어디 있는 거야? 가에 남아있는 거야. 체험에서 의식화되지 않은 거로 잠재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베버와 루만의 반응, 동학농민운동을 보이는 거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당사자를 찾는 거야. 그지? 그럼 농민들, 그리고 또 뭐야? 조선 황실, 그리고 일본군, 당시 정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들 간에 누가 체험을 먼저 행위를 하는 애가 그걸 듣는 애한테는 체험하게 만드는 주체가 되겠지. 그치? 그런 입장으로 보라는 거지 우리한테. 자, 베버 입장에서 전라도 고부의 봉기가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한 사회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베버는 어쨌든 의미를 갖고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니까 지배층의 가렴주구에 대한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당연하겠지. 그치? 베버는 어쨌든 의도를 보는 거야. 주관적으로. 베버 입장에서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이 충청 강원도로 확산됐지. 의미가 전라도를 넘은 거지. 그래서 이건 더 범위가 커지는 거야. 그지? 행위 주체자 간의 관계가 넓어지니까 사회적 행위를 확대했다. 이랬지. 로만의 입장에서는 전라도 고부에서의 봉기를 당대의 부패와 모순 해결하는 의미에 의해서 선택되어 갖고 현지화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 중요한 건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의도를 갖고 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베버지. 근데 얘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체험을 했어. 그 체험이 뭐야? 이 부패한 거에 대한 체험이지. 그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찾아. 이건 내가 반응 보여야겠어. 이러면서. 그게 뭐야? 그게 의미에 의해서. 내가 이거 저항해야겠다라는 의미에 의해서 선택된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 그게 현지화 되는 거지. 그게. 루만의 입장에서는 전주화약을 외세 개입에 반대라는 의미로 매개로 선택된 행위로 보면서 조선 내부의 다른 문제는 잠재화된 것이라고 하시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건 뭐야? 잠재화되었다. 자기가 보일 수 있는 거. 외세 개입이다. 이거에 대한 반응만 보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축소화 시킨 거지. 그지? 이거는 그래서 잠재화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에 루만의 입장에서는 일본군과 관구 연합부대의 승리는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의 개입에 대한 반대가 의미를 매개로 배제되었음을 의미를 매개로 의미를 갖으면 배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치? 배제가 될 수 없지. 의미를 갖고서 그걸 행동한다는 거 배제하는 거야. 자, 그거를 이제 현지화 하겠다. 그지? 그 체험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위하겠다. 이렇게 되겠지. 의미를 매개로 하게 되면 배제가 아니지. 이든지 그걸 거부한다라는 행위를 한 게 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루만을 봤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제가 또 있지. 그리고 이것도 거의 같은 거야. 그치? 중요한 건 이제 누가 체험, 누가 반응 이런 거. 갑이 을과 무엇을 생각하다가 함께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는 중에 남녀 주인공 이별 장면이 나왔고, 자 이별 장면을 보고 갑은 체험을 한 거지. 그래서 얘 행위는 뭐야? 눈물이라는 걸로 나온 거지. 영화보다 갑을 더 신경 쓰던 을은 그러면 을은 누구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야? 얘 눈물에서 체험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 행위는 뭐야? 위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누구 입장에서 지금 누구 입장에서? 루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하지만 앞좌석의 관객은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한테는 이게 체험이 된 거 아니야? 영화가 체험으로서 도달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체험으로 도달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체험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 의미부여가 안 된 거야. 그치? 체험으로부터 얘는 거기에서 제가 선택적으로 축소해서 의미를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무런 의미 없는 영화였다. 지려고 따로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에 가까이 영화를 본 건 행위야. 당연하겠지. 이별장 슬픔을 느낀 것이라면 눈물 흘리는 행위는 의미에 그러겠지. 3번 갑은 눈물을 을에게 체험으로 통보되고, 그렇지. 을은 이에 대해 위로의 의미로 체험을 축소해서 손을 잡아줬지. 그렇지. 4번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은 갑을 모두에게 의미를 통해 축소 처리되지 않았지. 그건 갑한테야. 을이 체험한 건 갑의 눈물이지. 그게 3번에 써있었지. 잘못 틀렸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여자친구 사귀고 이러겠지. 남자친구 사귀고 이럴 거야. 그치? 근데 어떤 여학생이 너무 밝게 웃어. 그치? 그래갖고 딱 보자마자 하늘에 반한 거야. 그 친구한테 가지. 그래갖고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너가 나에게 감동의 체험을 하게 했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지금 의미를 선택을 해서 너한테 지금 프로포즈 하려고 그래. 너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니? 너의 체험이 궁금하구나.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멋있어 이러면서 이제 받아주겠지. 그치? 한번 해봐. 해봐서.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루소 좀 쉬었다가 루소 바로 또 설명할게.